전당대회 때 민주당 투표율 권리당원 투표율이 50%안 넘습니다. 지금 편중된 유권자에다가 거기서도 또 절반밖에 투표를 안. 2022년에 권리당원 최종 투표율 37%입니다. 2024년에 이재명 당대표 연임에 성공하던 그 전당대회 투표율이 42.1%예요.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유권자 자체가 편중된데 거기서 절반이 투표를 또 안 해버리니까 1인 1표제라고 하지만 어떤 그 조직된 소수가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구도가 열린 겁니다. 여기에 1인 1표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. 큰 덩어리 몇 개만 잡는 이런 후보가 이긴다는 거예요. 이게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형식적으로는 1인 1표라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룬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운용하는 원리나 방식은 민주적이지가 않아요. 탄핵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이것은 로마팀이다. 심상치 않다. 이제 그래도 해외 순방 가면 여러 가지 이제 성과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좀 들뜨거든요. 근데 매우 침잠돼 있다. 대통령 신경이 온통 해외 순방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거 아니냐. 이제 뭐 월드 클래스다 뭐 등등등등 이야기하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책임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는 데에 대한 어떤 볼멘 소리, 불만 이런 게 상당히 있고 그때 특히 서울 선거 결과 나왔을 때 청와대 내부가 완전히 멘붕이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이 심상치 않은 관계가 계속될 거냐 아니면 순방 이후 이제 18일 날 귀국하시는데 18일 귀국 때 과연 정청래 대표는 환영 행사에 얼굴을 비칠 것이냐 정청래 대표 예측. 전 못 나온다고 봅니다. 내부에서 봤을 때 친노 친문이 그 정청래 대표의 주류 지지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김용민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다른 친문계 의원들도 좀 출마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안에서 좀 분산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다만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친청계 쪽에선 그런 분위기는 없어요. 근데 친명계 쪽에선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온다라는 거고 그래서 친청계 쪽은 이미 그 준비 태세가 완료거든요. 충분히 그리고 또 승리를 자신을 하고 있어요. 주류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 쪽에 설 것이다. 친문계가 15%, 그다음에 친노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가 40%, 동교동계가 15%,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뭐 개딸이라고 표현하는 25% 이렇게 하면은 95가 되거든요. 이제 친노, 친문, 동교동 합치면은 이제 70%가 되거든요. 그 지금 맞아요. 인천시장 당선인하고 붙었을 때 자신들이 예측을 했던 거는 7대 3 정도로 이길 거라고 봤다는 거예요. 결과는 61대 38 됐습니다만은. 네. 그래서 그 정도로 봤다라는 거고 그럼 이번에는 어떠냐? 동교동계가 김민석 총리 쪽을 지지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. 이렇게 떼서 보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한 55대 40.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확실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.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김민석을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크다. 맞습니다. 그게 2002년 대선 때 이제 버리고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부분을 부각시키게 되면은 그럼 정청래 대표가 유리하다. 그리고 아마 지금 발언 나왔던 것들 중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언급들이 꽤 있었을 거고요. 아마 앞으로도 이제 맞아요. 보시면은 정청래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언급들을 많이 할 겁니다. 이거는 이제 김민석 총리를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뉴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어려우면 유능한 지도자를 뽑는다는 거예요. 친명계 쪽에서는. 당이 유리하면 선명한 지도자를 선택하지만 당이 좀 어려우면 유능한 지도자를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상황이 좋냐. 그렇게 치면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걔를 같이 할 수 있는 김민석 총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좀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뭐 대통령보다는 차기 본인의 공천 문제에 더 천착할 가능성이 있다. 네. 아니 이미 그런 분위기다.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마치 어떤 민주당이 개혁 세력 대 통합 세력으로 이렇게 어떤 그 스스로 어떤 정체성을 분열시켜 나가는 거 아닌가. 그런데 집권당이 개혁이 중요하냐 통합이 중요하냐 하는 얘기는 저는 직사각형 면접고 하는데 가로가 중요하냐 세로가 중요하냐라는 이거 정확한 얘기처럼 비유다. 들리는 게 아니 보통 집권당이라는 플랫폼은 어떤 그 민심을 결집하고 거기서 어떤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하나의 집단지성의 플랫폼이 돼가지고 다 품어주고 악놔주고 가는 겁니다 원래. 당연히 통합이에요. 그럼요. 그런데 그 통합이라는 걸 제대로 하려면은 말로만 통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연합 정치의 그 구체적인 프레임을 내놓아야 됩니다. 그래서 보수적인 인사, 진보적인 인사들이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연합 정치, 연정과 연합의 어떤 그 정치를 하는 게 한국에선 통합이에요. 근데 이런 얘기는 쏙 빼놓고
그게 아니라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줄 거냐 말 거냐. 아니면 보안 수사 요구권이냐 아니냐.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정 이슈에서 각을 세우면서 개혁의 편에 쓸 거냐 아니면은 저기 이런 것도 다 품고 갈 거냐 통합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사이비 논쟁이거든요.